자, 삼각함수 드디어 첫 시간. 어떻게 보면 수1의 첫 시간 맞잖아. 그죠? 수1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일 어렵거든. 수1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나중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배울 거야. 그때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나 이 부분만 좀 제대로 되면, 사실 그 뒤에 이제 여기 수1에서 하는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들 문제를 푸는 게 좀 많이 수월해질 테니까, 그래프 넘어갔을 때 거기서 꼭 외우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내가 꼭 외워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으면 꼭 좀 따로 조금이라도 노력을 좀 들여서 외우세요. 외우려는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좀 외워요. 이건 좀 외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면 제발 좀 외워요. 알겠죠? 자, 일반각부터 시작할게요. 일반각. 일단 우리 각에 대한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렇게 기준이 되는 하나의 반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여기에서, 우리, 어떤 한 선분이, 요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인 거야.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거야. 요만큼이 내가 움직인 거잖아. 그치? 이만큼의 이 크기, 이 움직인 크기를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걸 보통 우리가 알파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걸 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겨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여기 시작하는 요 기준, 처음 시작하는 요 선 있지? 이 기준. 요 선을요,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해. 요 선을 시초선.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선을 여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요선, 요거 움직이고 있는 요선, 움직일 동자를 써서요.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경. 오케이?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을 얘기를 할 때 항상 플러스의 개념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니네 초등학교 때 각도기 썼던 거 기억나냐? 각도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하고 여기서 180까지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각의 움직임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맞아? 그게 양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양의 방향으로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양의 방향. 그럼 반대로 가는 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었으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으면 플러스 30도인 거고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으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크게 뭐 어려운 얘기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인 각의 개념인데 일반 각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 각. 각이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여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잖아. 한 바퀴 돌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죠?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알파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요게 한 30도 정도, 한 3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요게 35도라고 만약에 봅시다. 그럼 실제로 이 35도라는 각을 했을 때 이 동경의 위치가 지금 딱 35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있을까요? 그냥 진짜 딱 35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라고. 이 동경의 위치가 이 35도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딱 35도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왔을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 요거를 지금 35도라고 얘기해 두긴 했지만
얘를 내가 알파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알파를 우리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한 바퀴에 몇 도지? 360도지. 그럼 360에다가 360도를 몇 번 반복을 하고 이 위치에 왔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그 몇 번, 그 횟수, 바퀴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5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단순히 35, 우리 지금까지 그냥 딱 35도 이것만 썼던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일반각의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 모르니까 바퀴수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요 위치에 있는 요 35도 요거 있잖아. 얘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360도가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당연히 360보단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시초선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각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이긴 하지만 양수로 돌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돌아간 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을 표현하든 어떻게든 어쨌든 360보단 작아야 되겠지. 뭐 요게 예를 들어 한 뭐 320도라고 치자. 그럼 이때 우리 알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알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2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이 알파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알파도 이렇게, 알파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예요. 이 알파 여기서는 그 도라고 붙여서 알파도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얘기고, 연습 한번 해볼까? 그 한 페이지 넘겨서 뒤에 보면요, 169번 보이나요? 169번? 거기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그 개념 원리 익히기냐 이거? 개념 원리 익히기. 169번에 1번 봐봐. 거기 70도의 각을 내가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360도 곱하기,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70도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의 시초선이 OX일 때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일반각 어떻게 쓰면 된다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거 알파라고 쓰면 헷갈리겠다. 그냥 이거를 일반각의 표현이 이렇게 된다. 일반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분면의 각이라고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시 되돌아가요. 129쪽. 사실 다 알잖아, 우리. 4분면을 보면 우리 이렇게 X축이랑 Y축이랑 놓고 볼 때 여기를 0이랑 5라고 보통 표현하고 0,0을 표현을 하고 1, 2, 3, 4, 4분면 얘기를 하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을 1, 4분면에 있는 각, 여기를 2, 4분면에 있는 각,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각 4분면에 이렇게. 얘 몇 4분면에 있는 거라고? 1, 4분면. 그래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 우리 지금까지 너네 각 표현할 때 그냥 뭐 X, Y, A, B 이런 걸로 많이 표현했잖아. 근데 이제 수1에서부터 보통 세타를 많이 씁니다. 이게 번데기 모양처럼 생긴 거. 세타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 1, 4분면이니까 그러면 1, 4분면의 각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겠지? 이게 몇 4분면이라고요?
제 1사분면. 1사분면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각 축은 X축, Y축, 요쪽으로 있는 이 축이랑 축이랑 겹치게 되면 걔네들은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축들은 포함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기초 상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또 어려울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뭐, 뒤에 이제 뭐, 고난이도 문제를 푼다던가 했을 때는 뭐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수행평가라든가 뭐 이런 좀 기초적인 문제들 볼 때 있지. 그럴 때 그냥 점수 주려고 조금씩 내기는 하거든?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각의 관계인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게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위치 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지. 자, 첫 번째.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알파랑 베타는 두 개의 각을 비교를 할 건데, 내가 알파라는 애를, 알파랑 베타가 지금 둘 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진짜 딱 여기서 요만큼만 가고 끝난 거야? 아니라고 했지. 이 위치에 있는 동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여 끝난 거 아닐 수 있다라고 했지. 아닐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뭐 붙였어?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360도 곱하기 n을 계속 썼지. 그럼 얘도 알파도 몇 바퀴를 돌아서 왔을지 모르고 베타도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왔을지 모르잖아. 어쨌든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냥. 그지? 그럼 알파와 베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생기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이 360, 알파도 360 곱하기 n 플러스 뭐 꼴일 거고, 베타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네모 이런 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네모가 둘이 어떤 상태야? 알파랑 베타는 같은 상태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네모는 사라지고 둘이 n은 다를 테니까, n은 다른 차이가 있을 테니까 결국 몇 바퀴 돌았는지 그 바퀴 수만큼의 차이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위치에 있으면 360 곱하기 n밖에 안 남겠구나. 이해돼요? 이해돼요? 즉 회전수의 차이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회전수의 차이만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반대 방향. 그럼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 대충 뭐 이런 식일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큰 쪽을 알파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알파,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내가 베타라고 표현을 해볼게. 오케이? 그럼 얘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옛날에 시계 문제, 중학교 1학년 갈 때 시계 문제 할 때 많이 했었던 건데, 잠깐만. 자, 자꾸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미치겠네. 자,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거에 시계 문제 할 때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시계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시침과 분침의 각이 서로 이렇게 일직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12,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각과 요만큼의 각을 비교해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몇 도가 된다? 180이 된다.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갖고, 그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반대 방향이면 둘의 각의 차이가 얼마야? 그냥 회전수 생각 안 하고 보면 180도야. 그럼 회전수까지 생각하면, 그치, 이거에다가 180만큼의 차이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큰 쪽이 알파, 작은 쪽을 베타라고 잡았으니까 얘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일단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건 무조건 붙는다는 거 보이죠, 이제? 그죠? 여기에다가 얼마큼 차이 난다고요?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상황일 때. 자, 그럼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얘도 이렇게 돼 있을 때 동경이 이렇게 돼 있는 놈이랑 이렇게 돼 있는 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의 크기와 요만큼의 크기. 내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데 봤나요? 요 크기가 지금 같은 상태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요만큼으로 온 게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거를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면 될까요? 우리 지금 표현하는 게 다 360도 곱하기 n이나 360도 곱하기 n에 180도. 이런 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360 곱하기 n은 무조건 나올 거고, 이 뒤에 나오는 애가 0, 90, 180, 270, 360 이런 꼴. 그러니까 90의 배수꼴로 만들어주자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뭐 계산을 하든 정리를 하든 뭔가 편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면. 왜? 여기가 베타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똑같이 베타만큼의 크기였을 거야. 단지 음수로 내려가긴 했겠지만 어쨌든 양수로 표현을 한다면 알파 요만큼에다가 요 부족한 요만큼이 사실 베타만큼의 크기였을 거라고. 이걸 더하면 이게 결국 몇 도가 돼? 둘이 더했을 때 360도가 되는 거야. 거기다 몇 바퀴 회전수까지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어떻게 찾아가는지만 이해하고 나면 너네들도 그냥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하고 그냥 끝난다는 얘기야. 결국 360의 배수꼴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쵸? 360n 더하기 360이면 어차피 360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하고 있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야? Y축 대칭. 자, Y축 대칭 또 똑같이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Y축 대칭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될까?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요만큼이 베타지. 그럼 요 반대쪽은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베타가 되지 않겠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똑같이 베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더하면.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뒤에 여기 뒤쪽에 지금 붙여주려고 하는 게 0, 90, 180, 270, 90의 배수꼴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얼마가 된다? 180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 1, 2, 3을 쓰고 밑에다 할 걸 그랬냐? 그냥 5번 여기다 쓸게요, 그냥. y는 x 대칭이면 자,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각을 동경을 하나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큰 쪽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잡고요. 요만큼을 작은 걸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그치? 여기가 베타인데 이거의 대칭이라서 요만큼도 똑같이 베타가 나올 테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90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떤 식의 문제를 푸는가 한번 가봅시다. 저기 있네. 필수 예제 3번 먼저 볼게요. 앞에 있는 예제는 좀 이따 할 거예요. 필수 예제 3번.
자, 세타랑 5세타의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요. 일치하는 상태이고 여기서 지금 세타의 각의 크기가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대 지금 문제에서? 일치한대. 우리 일치하는 상황은 뭐였어? 일치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빼자고 했지? 자, 내가 알파에서 베타를 뺐던 이유가 뭐야? 알파를 큰 거라고 간주를 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냥 이것도. 빼봐. 5세타 빼기 세타는 얼마다? 4세타다. 자, 근데 얘가 일치한다는 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360n. 이제 그 곱하기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360도 n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는 이거 왜 0처럼 보이니? 세타여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4세타는 360n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세타는 9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요 각에 대입을 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n이 뭔지를 이제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90도 n, 360도. 맞아요? 그럼 요거 90으로 나누면 0, n, 4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은 우리 여기서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요 n은요 360에다 이거 회전수라고 했지. 바퀴수라고 회전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전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회전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회전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n을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n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뭐다? 정수다. 오케이? 1, 2, 3, 4, 5, 6, 7, 8, 9, 10 또는 0,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정수 n은 뭐밖에 없어 지금 얘네 그러면 1, 2, 3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즉 우리 세타가 90n이었는데 여기에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다라는 건 최종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세타 값은 뭐밖에 없었다? 90, 180, 270도 이렇게만 가능했더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고 가끔 이거하고 좀 어렵게 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얘네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세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드린 것들은 됐고요. 이제 그 앞에 있는 얘 풀면서 잠깐 연습하고 이제 다음 것도 바로 호도법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2번. 1번이야 뭐 그냥 일반각 표현하라는 거니까. 자, 필수 예제 2번에 보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래. 1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1사분면의 각이면 세타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맞아?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저 세타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꼴이라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세타가 뭐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이게 실제로 이 위치에 동경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진짜 딱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고 끝났다라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 회전수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이고, 일반각의 표현을 이용해서요. 세타를 360n 플러스 0도. 그러니까 이 플러스 0은 안 쓸게요. 360n에서부터 360n 플러스 9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내가 3분의 세타를 얘기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3으로 나누면 돼요. 나누면 120n 3분의 세타 120n 플러스 30. 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 쓸 때
얘네가 지금 우리 도잖아, 각도. 이거 도 좀 잘 쓰세요. 오케이? 이거 왜 쓰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뒤에 넘어가면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표현할 때 다 60분법으로 썼어요.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근데 이게 호도법으로 넘어가면 각도를 이 도라는 단위를 안 쓰게 되거든? 거기는 걔는 그 뒤에 원래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를 써야 되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생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도랑 라디안이랑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요. 각도, 60분법으로 얘기할 때는 이 도를 꼭 쓰세요. 알겠지? 자, 아무튼 어디까지 했어?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정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얘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얘가 있을 수 있는 위치들이 딱 정해져요. 고정돼서 똑같은 위치에 계속 이렇게 돌면서 n의 숫자를 넣을 때마다 똑같은 어떤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 위치를 찾으려면 갖다 숫자를 대입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대입을 해요. n에 0부터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0, 3분의 세타, 30. 이거 몇 사분면? 0에서 30 사이니까. 제 1, 4분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니? 이해돼? 대입해봐 또. n에 1 대입하면 120도. 3분의 세타. 여기 그러면 150도 되나요? 맞아? 120에서 150도는 몇 사분면? 제 2, 4분면이 됩니다. 자, n에다 2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40도 3분의 세타 270도가 되나? 맞아? 이거 몇 사분면인데? 제 3, 4분면. 자, 그러면 n에 3까지 또 집어 넣어봐.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잖아, 지금. 그지? 3 대입하면 360도야. 3세타 390도 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서 360도라는 게 결국에 처음에 시초선으로 되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390도라는 거 그 시초선에서 다시 30도만큼 다시 또 올라간 거니까 결국 얘랑 어떤 상태야 또? 같은 상태예요. 이해돼? 결국 다시 여기서 제 1, 4분면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심지어 위치가 얘랑 같은 거죠? 맞아요? 결국 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동경의 위치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은 1, 2, 3, 4분면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3분의 세타, 뭐 2분의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렇게 나타나면 여기 그 분모 있지, 분모. 분모가 3이지. 그럼 보통 나타나는 4분면에 3개가 나타나요. 여기가 2면 2개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본인이 찾았을 때 2개 나왔네? 그럼 보통 끝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필수의 3번 아까 했고요. 자, 이제 다음 내용 좀 진행해 봅시다. 호도법 넘어갈게요. 호도법.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표현을 할 때는 60분법으로 항상 얘기를 했어요. 60분법. 근데 왜 이름이 60분법이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 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360도까지 보통 얘기를 하잖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계도 60분으로 이렇게 가잖아.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각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60분법을 사용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새로운 각의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냥 지우고 할게요, 여기다. 자, 지금 다 폈나요? 호도법? 자, 두 번째. 호도법. 자,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반지름을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반지름 하나 그렸을 때 보통 R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반지름? 그죠? 반지름 R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 여기 하나의 부채꼴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 이 둥근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 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때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호의 길이 있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R이 될 때, 즉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 각 알파 있죠? 이 알파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내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기준이 뭐라고 했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이 알파 값, 얘를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줄여가지고 RAD까지만 해서 우리가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오케이? 근데 이것을 또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 라디안이라는 이 기호 자체도 아예 다 생략을 해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 다 빼서 그냥 1이라고 쓰면 1라디안이라고 읽기는 하는데 이거를 1로 우리가 기준을 잡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운 각의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의 성질, 부채꼴의 성질에서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요.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건 알지? 정비례하잖아, 우리. 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와 뭐 중심과 원주각의 크기까지 뭐 해가지고 이 각의 크기 항상 정비례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그 성질 때문에 원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상태가 되면 이 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했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항상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하나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 단위를 새롭게 이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거야. 알겠죠? 처음엔 되게 낯설 건데 쓰다 보면 너네도 나중에는 60분법보다 호도법을 더 익숙하게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연습할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 어쨌든 이런 거다라는 거 지금 대충은 알았어. 근데 이것만 갖고 갑자기 우리가 얘기를 하면 힘드니까 그럼 얘랑 60분법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 여기다 써먹을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어떤 관계를 먼저 볼 건데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 보통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해요. 책에 보면 이제 뭐 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반원에서 얘기해도 되니까. 사실 원보다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내가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요 알파라고 한 게 여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R이 될 때 이때 이 알파 얼마라고? 1라디안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얘를 1라디안, 지금은 라디안 표시할게요.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반원이지. 우리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비교하면 이거 여기서부터 이 중심각 이거 몇 도니? 각도 몇 도냐고? 180도. 몰라? 180인가? 알죠? 18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비례식 쓸 거야. 아까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고 얘기했잖아. 정비례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1라디안일 때 180도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리고 1라디안일 때 여기에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이지. 그럼 180도일 때 이 호의 길이는 얼마니? 요만큼 이렇게 돌아가면. 얘들아?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2파이R 아니야? 절반이면? 파이R이에요. 맞지? 맞지? 니네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갖고 비례식을 써봐. 1라디안일 때 우리 여기가 R이라고 얘기했지.
이거랑 180도일 때 파이 r이 되는 거니까 단지 여기에 이 r과 파이 r 1과 180도라고 얘기했지만 단위만 다르게 한 거지 어쨌든 둘 다 각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비례식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맞아요. 써보면 어떻게 되니 이거? 곱하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180r은 파이 r이야? 맞아? 그럼 여기가 r을 약분을 하면 파이가 180이랑 같은 거지. 이거 정확하게는 요 1이 1도 아니에요. 1라디안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즉 180과 파이가 같다. 이거 무슨 말이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얘 3.14인데 180이랑 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이거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랑 같은 거구나.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라디안 생략할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냥 180이랑 파이는 같은 놈이다 라고 간주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양변에 파이로 나눠버리면 파이분의 180도가 1 라디안 쓸게 일단은 1 라디안이구나 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파이 몇 정도 되는 숫자죠? 3.14 어쩌고저쩌는 거 알지? 그지? 그러면 180을 3.14로 나눠버리면 대충 50 몇 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얘가 57. 얼마도 이렇게 나와요. 즉, 1 라디안이 57. 몇 도라고 이게 계산이 돼요. 아마 책에 써 있을걸, 조금?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약 57. 1745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1745가 아니라 그 57. 이게 17분 45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읽는 거 아니야? 이거 도 다음에 짝대기 하나 있고 짝대기 두 개짜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니? 얘가 분이고 얘가 초예요. 초라고 읽어요. 알지? 모르냐? 몰라도 돼요. 어차피 쓸 일 없어. 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요 관계. 180도는 파이다. 오케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정확하게는.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각 도, 60분법인 그 도를 쓰기보다는 라디안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각들을 변형하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변형식들을 좀 한번 써볼 건데, 자, 요거 알았으니까, 얘 알았으니까 나머지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60분법.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바꿀 겁니다.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원래는 솔직히 360도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지금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전부 다는 안 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270도랑 360도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기준이 누구야,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우리 뭐 알았어, 저기서 처음에 관계. 누구랑 같다 알았어. 180과 파이가 같다는 거 알았죠? 호도법으로 쓸 때 180이 어딨냐? 여기 있다. 얘가 뭐라고? 파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거 다 찾을 거고요. 지금부터 너네는 30, 45, 60, 90, 120 이런 애들이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 바로 얘네다라는 게 바로 캐치가 돼야 돼. 이게 자꾸 이거 파이에서 여기로 갔다가 일로 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면 안 돼. 그냥 바로바로 갈 수 있게. 오케이? 그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봐. 야, 180일 때 파이였으면 90도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파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주황색 다 쓰자. 맞지? 그럼 다시 얘의 절반이 얘지.
얘는 뭐야? 4분의 파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92 2분의 파이였어. 30도는 얘의 3분의 1이지. 그럼 이거 얼마? 6분의 파이. 그럼 60도는 이거의 2배지. 얘는 얼마? 3분의 파이. 0은 그냥 0이겠죠? 오케이, 따라왔지? 자, 지금 이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지금 보기는 할 건데,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이거 막 찾아나가면 안 된다. 바로바로 와야 돼. 자, 그러면 120도는 누구의 2배야? 얘의 2배지. 그럼 얘는? 자, 135도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45의 3배. 맞지? 얼마? 4분의 3파이. 자, 150도는 얘의 5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270이랑 360은 얘네가 사실 축이잖아.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다시 일로 와서 여기가 360도로 다시 도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즉, 이 축들은 다 90의 배수인 거 알죠? 자, 그러면 270은 90의 3배지. 얼마?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가 되겠지? 근데 사실 동경의 위치는 0이랑 같아요. 그렇잖아. 다시 원래대로 시초선으로 되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딱 보면은 눈에 이거 딱 보면은 분모가 6, 4, 3, 2 밖에 없어요. 6, 4, 3, 2밖에 없어요. 1까지. 1, 2, 3, 4, 6이야. 맞지? 그죠? 그죠?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90도 여기 안까지만 여기 얘네들만 다 기억하면 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찾냐면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렇게 찾아. X축이랑 우리 Y축이 이렇게 있죠. 맞아? 자 30도랑 30도는 여기서 이렇게 돼서 X축에서부터 여기 요만큼의 각이 30도인 거잖아. 맞아? 자 이렇게 가서 150도 생각해보면 150도는 여기가 30도지. X축과 이루는 작은 각 있죠. 작은 각 여기. 여기가 30도, 30도잖아 지금. 맞아? X축과 이루는 각이 같으면요. 분모가 똑같아요. 30도랑 150도 비교해봐. 둘 다 6분의 6분의 1인 거 보여? 그래서 난 얘네를 시리즈로 부르거든? 6분의 시리즈, 4분의 시리즈, 3분의 시리즈, 2분의 시리즈.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 X축과 이루는 작은 각. 그러면 여기가 지금 150도일 때, 150도일 때는 X축과 이루는 작은 각이 30도가 되는 거니까. 즉, 150도가 얼마라고? 6분의지, 6분의. 30도니까 각이. 6분의 몇 파이가 돼야 되는데 약분이 안 돼야 돼. 그러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의 각이 어디에 생길까 정도까지면 너네가 이제 머리 조금만 굴려서 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빨라져요. 여기가 파이라며. 파이보다는 작고 2분의 파이보다는 큰데 6분의 몇 파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 짜가지고 6분의 5파이가 나온다는 걸 연습을 하면 이게 되게 빨라지거든. 난 그렇게 했어. 난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이게 각 회전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빨라지더라고, 점점.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나도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자, 그러면 210도 생각해봐. 210도는 180도를 기준으로, 180도가 여기죠. 여기서 밑으로 30도만큼, 여기서 30도만큼 이렇게 간 거야. 맞지? 그럼 얘도 6분의겠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X축과의 작은 각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 6분의겠지. 그러면 120도는 180, 즉 파이보다는 커야 돼. 그지? 근데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몇일까? 7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거라고. 이해돼요? 또, 뭐 지금은 내가 30도인 애들로 해봤는데, 그럼 이번에, 자, 이렇게 45도인 걸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45도는 분모가 몇이야? 4야. 4 시리즈예요, 4. 오케이? 4 시리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일로 와보자, 이렇게. 뭐 대충 해. 자, 이렇게 돌았을 때, 이게 몇 도냐, 그러면? 360에서 45 빼면 315? 있냐? 맞지? 이게 315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315도는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지금 45도죠. 맞아요? 그럼 얘도 일단 4분의 가 나올 거라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파이보다 하나 작아야 돼. 2파이가 안 돼야 돼. 4분의 8파이가 2파이 아니야? 4분의 8이 맞지? 그럼 얘는 몇이겠어? 7일 거라고. 분모가 4면서 약분 더 이상 안 되면서 4가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돼서 가면 이거는 여기 90도 안쪽만 외우면 나머지 건 다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 얘를 연습하면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삼각 함수를 얘기를 할 텐데 겸사겸사 다음 시간 될 때까지 여러분이 뭘 연습해 오시냐면 여러분 삼각비 기억나요? 삼각비? 어차피 조만간 우리 또 중간기말 또 준비하려면 이것도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하세요. 우리 특수각의 그 각들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원래 삼각함수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 단원에서 할 건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할 거예요. 그냥 미리 좀 준비해 오라고 외워오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5개로 우리 외웠단 말이야. 다 외웠잖아. 외웠지? 테스트 한번 할까요? 코사인 45도.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2분의 루트 유리역까지 합시다. 오케이, 알죠? 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승현이 사인 90도 1, 코사인 90도 뭐라고? 0, 탄젠트 90도 무한. 구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값이 없어요. 무한대라고 하면 사실은 막 엄밀히 말하면 틀리긴 하거든. 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튼 자, 그 다음에 연수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3분의 루트 3 수민이 60도 사실 뭐 이거 거꾸로 가면 되는 거라서 얘네들을 이렇게 그치? 다 알지? 윤소리? 여기 45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 0, 1, 0인 거 알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사인 0도, 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렇게 읽었던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호도법으로 고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냐? 이 각도 60분법으로 돼 있던 게 바꾸면 얘가 0이지. 30도면 뭐야? 6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그럼 얘를 읽을 때 사인 0도가 아니라 사인 0, 사인 30도가 아니라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읽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습을 해오는 건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코사인 60도 말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랬을 때 이게 얼마인지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 나오든 자유자재로 지금 수 1과
3하를 모두 동시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도 60분법으로 나오든 호도법으로 나오든 자유자재로 그 값이 뭔지를 탁탁탁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어차피 내신 해야 되니까 겸사겸사 같이 다 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모두 같이 좀 외워오세요. 이거 아마 뒤에 가면 삼각함수 그 파트 3단원일 거야. 소단원 3단원. 3단원에 보면은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써 있을걸? 아마 그 앞에 그 개념에 아마 있지 않니?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삼각함수의 그래프 말고. 여기 몇 쪽이니, 이거? 3단원이 없나, 이거? 여기 삼각함수의 뜻. 141쪽에 보면은 밑에 표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요. 보고. 아니면 적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호도법을 얘기했고,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제 하나만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반지름 R이라고 잡고요. 각을 세타라고 잡고, 이때 넓이를 S라고 잡을 거고,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할 거야. 그 우리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얘기를 했을 때,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중등 과정에서는 우리가 L을 구할 때, 어떻게 했니? 호의 길이 구할 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거 아니야? 알죠, 여러분?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 구하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또는 2분의 1 R, L 이런 두 개의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새롭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각들은 다 뭐야? 60분법이야. 몇 도 얘기했던 거였잖아. 근데 우리 지금 호도법이라는 거 배웠죠?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네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사실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우리 파이가 뭐랑 같았지? 180이랑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중심각이 지금 세타지.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L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거든? 맞아요? 근데 360도는, 이게 360도잖아. 360도는 몇 파이야? 호도법으로 고치면? 2파이에요. 얘가 2파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R세타밖에 안 남아요. 즉, 호도법으로 주어지게 되면요. 각이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R, 반지름과 호도법으로 주어진 각 두 개 그냥 곱하면 그냥 이 호의 길이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S도 구해봐. 중학교 과정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얘도 그러면 2파이분의 세타로 그냥 바로 갑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파이에 들어가서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와요. 근데 우리 R 세타 얼마라고 할까? L이라며. 그럼 여기에 R 세타 하나, R 하나랑 세타 하나 합쳐서 L로 바꿔버리면 똑같이 2분의 1 R L이라는 건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거 지울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사실 지금 저거는 그냥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이런 공식 하나 배웠을 때 우리 어떻게 문제 푸는지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할 게 뭐냐면, 이 뒤에 뭐 아마 예제로 있을 거야. 필수예제 7번에 나오는 유형. 필수예제 7번. 그게 하나의 유형인데, 둘레의 길이가 K이고, 넓이가 최대 일 때,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 즉 반지름의 길이라는 건 R일 거고 중심각이라는 건 세타를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얘는 항상 L이 2분의 R일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L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는 무조건 반지름의 절반, 이게 아니라 이 K지, K. K의 절반. 잘못 썼어요. K의 절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L의 절반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결국 K에는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이 정도 나와야 되나? 여기가 R이야. 그리고 여기가 L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데, 항상 지금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K라고 얘기하면 K가 지금 이거잖아. K는 2R 더하기 L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L이랑 R이랑 R의 2배를 하면 L이 나와야 되고 L의 2배를 하면 다시 K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때 세타는요 항상 2라디안이에요. 항상 2라디안이에요. 거기 필수예제 7번에 보면 중심각의 크기 2라고 써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문제 봐봐. 그러면 둘레 길이가 지금 8이라고 했지. 그럼 그 문제는 지금 K가 지금 8이라는 얘기인가? 맞아? 그러면 L은 얼마여야 되냐? 4여야 돼. R은 2여야 돼. 세타는 얼마라고 무조건? 2라고.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최대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넓이 2분의 1 RL로 할까? 2분의 1에 RL 2, 4 4. 최대 넓이 4.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지금 나 필수예제 7번 그냥 푼 건데,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방법. 우리 K가 이거지. 맞아요?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 우리 S 어떻게 구해? 증명 두 가지 빨리 할게. S는 2분의 1 RL이라며. 맞아요? 이게 지금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K는 이거니까 여기서 L은 K-2R인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L에다가 이걸 갖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2분의 1 R에 K-2R이 되고요. 이거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 2분의 1 RK 뭐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에 플러스 8분의 이렇게 나와. 오케이? 즉 이거 최대값 언제 나오는 거야? R이 언제? 4분의 K일 때.
나와요. 그죠? 이거 1대. 최대는 8분의 K제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넓이까지 같이 외워주면 좋긴 할 텐데, 굳이 이거 다 알면 넓이는 그냥 바로 우리 공식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해서, 이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겠, 뭐? 왜? 왜요? 왜지? 나 뭐 잘못했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16분의 K 나와야 되지.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사실 나 이거 안 외웠거든. 안 써요. 나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넓이도 같이 외우고 싶으면 외워. 근데 굳이 이것까지 추천하진 않는데, 여튼 이것만 알면 나머지 다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산술기하 쓰는 건데, 우리가 ER 플러스 L이 K라고 지금 얘가 뭔가 일정한 값이죠. 그치? 그 다음에 R이랑 L을 생각해보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지. 맞아? 그때 우리 뭐 구하고 싶어? 2분의 1 RL 구하고 싶은 거거든. S가 이거니까, 이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의 최대를 구하고 싶지. 맞아? 그러면 우리 결국 2L, 뭐라는 거야? 2분의 1 RL의 최대니까, RL의 최대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곱의 최대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지? 근데 우리 합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산술기하 쓰면,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얘가, 이걸 다 정리해서 풀면은, RL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최대를 갖는 상황이 되는 게 언제야, 항상? 얘가 최대를 갖는다는 결국 등호 성립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언제 해요? ER이랑 L이랑 같을 때예요. 그지? 근데 우리 ER 더하기 L이 뭐였어? K였단 말이야. 그러면 ER은 얼마여야 돼? 2분의 K여야 돼. L은 2분의 K여야 돼. 그래서 저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고, 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중심각의 크기 얼마라고요? 2라디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랑 이용해가지고 구하기 쉬운 거니까 기억해둬라. 잘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